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오 믹서입니다. 겉만 대충 보는 리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키보드는 컴팩트 키보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해피해킹 시리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해피해킹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후에 여러가지 시리즈들이 더 나왔지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대표적 모델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좀 해피해킹 키보드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되게 근본 없어 보이는 이 친구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피해킹 라이트 2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해킹 키보드의 경우는 이 위쪽에 이렇게 작은 딥 스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해킹 키보드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PS2 방식으로 되어 있죠. PS2 방식의 키보드인데 이제 여기 설명서 부분도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른 목골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마른 목골이라는 표시는 선 쪽에서 사용되는 선 스팍 장비에서 사용되는 키보드가 원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지츠가 일본에서 스팍 머신을 유통을 하면서 키보드들을 같이 IDCU나 이런 데서 사용하도록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키보드는 그렇게 나왔던 콤팩트한 배열이지만 막 쓰는 배열의 두 번째 모델이죠. 그래서 라이트 2고 라이트 1 같은 경우는 실제 스팍 머신에 맞춰서 쓰이던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캣 같은 경우는 라이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염가형입니다. 나름.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고급형 키보드가 아니라 멤브레인 또는 러버돔이라고 불리는 이 안쪽에 혹시 고무로 된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눌러서 키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식 키보드나 또는 무점점 정전 용량 방식의 키보드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리고 라이트의 경우는 요 밑에 화살표 키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해피해킹 프로 버전의 경우는 요 화살표 키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버전의 경우는 화살표 키가 있는 대신 멤브레인 방식을 고집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키가 이제 제가 660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배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쉬프트 키가 들어가 있는 것, 뭐 여기 오른쪽에 배열은 이게 어차피 남는 공간을 남겨둬야 될 필요가 없지만 ESC 탭, ESC가 여기 옆으로 붙은 배열이라던가 또는 이 쉬프트가 붙어있는 배열 또는 펑션 키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인서트하고 델키만 빼면은 사실 이 화살표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제 해피해킹 라이트의 이제 매력을 느낀 요 자판 배열의 매력을 느낀 그런 특징을 사실 FC660에서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나쁘지 않지만 프로페셔널 버전을 눌렀을 때에 비해서는 좀 확연한 키감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PS2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버전이고 또 이번에 지인이 남는 거다 가져갈래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기쁜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라이트는 굳이 수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는 선물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게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여기 박스에 보이는 거는 프로페셔널 2인데 이거 밑에 거에 있는 이제 소개드릴 블루투스 버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1 버전입니다.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1 버전도 이 뒤쪽에 보면은 매뉴얼이 이렇게 적혀 있고 키보드가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두 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이렇게 위쪽에 내장이 되어 있고 연결하는 키보드 케이블은 USB 미니 B입니다. 미니 B로 연결을 하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라이트하고 제가 키캡을 비교를 해봐 드릴까요? 이게 라이트의 키캡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페셔널 1에 사용되는 키캡, 이 아래쪽에 있는 단자 모양이 벌써 다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접점 정전 용량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포스랑 같은 자판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정식으로 유통되던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자판은 없어요. 참고로 해피킹은 이제 쓰는 사람만 쓴다, 또는 이제 해커들의 키보드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묵각의,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을 이제 묵색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수목화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묵색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각인조차도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알파벳이 새겨져 있지만 각인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무각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의 각인, 컬러의 무각인, 그리고 묵색의 각인, 묵색의 무각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경우는 이제 투와의 가장 큰 뭐 이제 차이점이, 이 키보드 자체는 USB 1.1까지를 지원합니다. 1.1까지, 물론 2.0에서 당연히 동작을 하고 현 세대에서도 동작을 하지만 전력 소모가 매우 적죠. 그래서 USB를 이제 USB 호스트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쓰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는 해피킹 프로페셔널 2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키보드의 경우는 소모 전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100%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해피킹 프로페셔널 2를 오픈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블루투스 버전 박스는 잠깐 옆으로 빼고 프로페셔널 2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PFU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후지츠 자회사죠. 후지츠에서 해피킹 키보드만 파는 자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프로 1의 경우도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정식 유통되던 물건이 아니죠. 모든 매뉴얼들이 다 일본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좀 배열을 쓰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 2입니다만 사용하는 단자는 USB 미니 B입니다. 자, 키보드를 한번 열어보면, 아까는 조금 사용을 했던 키보드고 이건 좀 사용을 덜한 키보드입니다. 프로페셔널 1하고 2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보이는 USB 허브 기능입니다. 프로페셔널 2는 USB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USB 메모리 정도 전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 위쪽에 있는 딥 스위치는 프로페셔널 1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1하고 2하고 외형상으로는 뭐 이건 제가 많이 써서 키가 번들거리는 거고,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위쪽에 게 1이고 아래쪽에 거가 2인데 둘 다 구석에 새겨져 있는 로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위에서 봤을 때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 딥 스위치의 위치도 2에서는 옮겨갔고, 이런 단자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이제 기판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모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피해킹의 파생 버전이 이제 중간에 있었고, 그거에 나온 것, 이제 해피해킹을 블루투스로 개조하는 키트를 팔기도 해요. 키트를 팔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해피해킹에서 정식으로 나온 블루투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묵각 버전으로 중고를 구매를 했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다 동일해요. 기본적인 기능은 다 동일한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제 첫 번째로 이 위쪽에 USB 마이크로 B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B가 포트가 하나가 있고, 딥 스위치가 요 아래쪽에 있어요. 딥 스위치가 아래쪽에 있고, 이것도 키보드 열리는 거는 2단인데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구동부가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이기 때문에 AA 사이즈 배터리를, 트리플 A가 아니라 더블 A입니다. 더블 A 사이즈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배터리 홀더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블루투스다 보니까 여기 위에 LED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LED 이제 뭐 페어링 될 때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윗부분만 딱 띄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역시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이고, 이렇게 옆 부분을 봐야 겨우 블루투스 버전이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이 블루투스 버전을 안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USB로 전원을 이렇게 PC랑 연결을 해도 블루투스 배터리가 없으면 키보드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아요. 네, 블루투스 배터리가 없으면 키보드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서 멀쩡한 키보드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판 배열은 사실 뭐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화살표 키가 없어도 크게 불만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뭐 이 키보드를 적응을 못 한다라던가 이제 그런 식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없으면 유선으로도 동작을 안 한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되게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키보드도 이렇게 보관 모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해피해킹 라이트 2부터 해피해킹 블루투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니온 믹서였습니다.